얼마 전 경제계를 뒤흔들 뻔한 엄청난 일이 터졌죠. 여천 NCC라는 석유화학 기업이 부도가 날 뻔한 겁니다. 석유화학 산업 어렵다는 얘기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만 정부도 화들짝 놀랐어요. 바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죠. 일각에서는 가망 없는 석유화학 그냥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에 요소수 사태 기억나시나요? 석유화학 산업을 중국에 100%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류는 물론 농업 등 산업 전반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 산업 포기도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혼돈의 카오스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새삼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샤라웃을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경의 이 플라스틱 테, 이 티셔츠의 이 섬유, 이 운동화의 고무, 그리고 지금 여기 수많은 카메라 조명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우리 주변 살짝만 돌아봐도 셀 수 없이 많은 제품들이 석유화학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있게 해준 산업, 석유화학 산업이 없으면 제조업도 없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해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를 따져봐도 반도체에 이어서 2위였거든요. 312조 원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보다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8.2%도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그리고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다. 이렇게 중요한 석유화학 산업의 축소판이 바로 제가 오프닝에 설명드렸던 여천 NCC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천 NCC는 제빵 산업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밀가루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만들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에틸렌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틸렌이 뭡니까? 이 말씀드렸던 이런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페트병 이런 아주 기본적인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제1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른바 기초 유분이라고 부르죠. 여천 NCC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진짜 잘 나갈 때 알짜배기 석화 기업이었어요. 2017년도쯤에 연봉이 1억이 넘어서 전체 우리나라 기업 중 연봉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여천 NCC가 2022년부터 3년간 누적 적자가 8,200억 원이 돼버렸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8천억이 아니라 8천만 원입니다. 매출이 6조 원 넘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8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여천 NCC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올해 3월 달에 대주주인 하나솔루션과 DL케미컬에 찾아가서 각각 1,000억 원씩 2천억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번만 도와주면 연말까지 버티기 가능하다 이랬던 여천 NCC가 6개월 만인 8월 달에 다시 한번 헬프를 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랑 DL이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일단 부도는 막았습니다. 이 결론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험했고요. 이 두 기업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었는데 거의 멱살 잡기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하나는 우리 총알 장전 완료돼 있다. 이거 그냥 바로 쏴주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DL, 대림 같은 경우는 이거 왜 6개월 만에 돈이 더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 그리고 경영진단도 받아. 이러면서 굉장히 깐깐하게 나왔어요. 요 얘기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에도 또 5천억 넘게 갚아야 할 채권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트리플 B 플러스, 즉 B단계 쪽으로 완전히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간당간당하게 A등급에 있던 게 B등급 단계로 내려와 버리면 당장 갚아야 되는 채권이 확 늘어나게 돼요. 돈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통 기업들이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지도 않았겠지만 설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곧바로 대주주부터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대부분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아니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유상증자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금융사가 어떤 사모펀드가 여천 NCC에게 자금을 대출을 해주겠으며 투자금을 대주겠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회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여천 NCC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롯데케미컬도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을 혼자 조달을 못해서 롯데그룹이 직접 나서서 이 롯데타워를 메리츠의 담보까지 잡혀가면서 이걸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즉 지금 아주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어디 가서 돈도 제대로 빌리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를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좀 살펴보면은요. 석유화학 산업은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공장을 짓는데 최소 2, 3조, 뭐 많게는 10조씩도 들어요. 워낙에 비싼 돈을 들여서 짓다 보니까 이 감가상각 비용도 매년 어마어마하게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산시설을 계속 돌리면서 유지보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요소를 뛰어넘어서 수익을 내려면 가동률이 85%는 넘어야 된다라고 업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중국 생산시설이 확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공장의 가동률이 7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입니다. 비용만 계속 불어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석유화학 공장은 아예 공장을 멈춰버리거나 매물로 내놓은 것도 많아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끝이 아닙니다. 중동이 직접 석유화학 산업에 대규모로 뛰어들고 있어요. 여천 NCC 얘기를 다시 좀 더 해볼게요. 여천 NCC가 에틸렌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이 에틸렌을 어떻게 만드는 걸 보면 이 땅에서 캐는 시커먼 원유 있죠? 이거를 정유사가 정제를 하면서 나프타라는 물질을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프타를 가져다가 분해를 해요. 여기에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기초 유분을 만드는데 나프타 크래킹 센터다라고 해서 NCC라고 요런 계통의 공장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는 이 원재료인 석유를 그냥 땅에서 뽑아내는데 심지어 그냥 원유에서 이 나프타 뽑아내는 거 생략하고 곧바로 에틸렌을 뽑아내버려요. 그냥 이 엄청난 공정 하나를 건너뛴 거다 보니까 이건 뭐 중국도 못 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가격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생산시설 막 짓고 있는 거 몰랐을까요? 업계에서도 알고 있었고 전문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석유화학 산업을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석유화학 제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틸렌을 기초 원료로 만드는 플라스틱, 비닐, 고무, 뭐 섬유 이런 값이 싸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범용 제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거나 뭐 의료용 라텍스라거나 아주 소품종을 만들지만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스페셜티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막 만들어내면서 어마어마하게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일찌감치 구조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범용 제품과 스페셜티 제품이 거진 50대 50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범용 제품의 기준이 여전히 70%가 넘어갑니다. 수익률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예요. 중국이나 중동을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은 좋지 않아요. 뭐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은 안 하고 그냥 플라스틱 비닐 이거 잘 팔리니까 여기 안주해서 배당금만 몇 쪽씩 빼먹다가 이런 일에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여천 NCC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천 NCC의 공동 대주주인 하나와 DL이 이렇게 다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두 기업의 제품 고도화 수준 차이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주력 상품이 뭐 PVC나 PE, 지금 현재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범용 제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는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주 재료인 에틸렌을 DL, 대림보다 여천 NCC로부터 더 많이 사갈 수밖에 없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공급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어떻게 중국 공급망에만 의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천 NCC의 미련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에 DL케미컬은 미국의 특수고무 기업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 제품으로 지금 사업을 고도화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굳이 여천 NCC의 에틸렌이 하나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림이 굳이 여천 NCC를 언제까지 계속 돈을 포부어가면서 살려야 된다?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아찔하지만 이번에 여천 NCC가 부도가 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슬아슬한 석유화학 산업이 도미노로 붕괴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인데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의 여수,
대산, 울산 이렇게 세 군데에 엄청나게 큰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산업단지 형태로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천 NCC가 우리나라 에틸렌 생산량 3위인 기업인데 여천 NCC라는 큰 기업이 무너지면 이 여천 NCC가 위치해 있는 여수산단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연관되어 있는 하청 기업이나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전부 줄줄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미 여수 지역은 이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 지역 경제도 되게 나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롯데케미컬도 이 여수 산단에 있어요. 직접적 거래 관계가 없는 롯데케미컬까지도 연쇄부도가 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설명드렸듯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여천 NCC 같은 한때 알짜였던 기업이 무너진다? 이러면 채권자도 투자자도 공포에 빠져서 돈줄이 더 막힐 겁니다. 아니 지금 빌려줬던 것도 빨리 상환하라고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다는 기사의 댓글들은 절반이 이제 끝났어, 이거 포기해야 돼, 여기다 돈 투입하지 마,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 이런 댓글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겐 트라우마가 있죠. 2021년에 요소수 사태입니다. 이 요소수도 또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도 모두 석유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2011년에 요소 생산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주요 국가 중에 이렇게 요소 생산을 아예 포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이 요소의 수입을 전량 중국에 의존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2021년에 바로 그 요소수 사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경유 차량의 필수품인 요소수가 부족해 화물차들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차량용뿐만 아니라 농업 비료 원료로 쓰이는 요소까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건 핵심 원료인 요소의 3분의 1을 공급해온 중국이 이달 중순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해서입니다. 국내 요소수 가격은 2주 새 50% 가까이 뛰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대부분 품절입니다.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가 요소수를 넣지 못해서 물류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떠올렸습니다. 이 필수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게 어떤 공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거기서 갑자기 샀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염은 심각하고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 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은 아직도 요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본인들의 기분에 따라서 요소를 줬다가 안 줬다가를 멋대로 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거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포기도 하지 못하는 산업이 돼버렸는데 한 컨설팅 업체가 최근에 산자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대로 아무 손 쓰지 않고 가면은 3년 후 국내 석유화학 기업 절반이 사라진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런데 여천 NCC 사태까지 터지니까 정부가 어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안 오랜 기다림 끝에 나왔는데 여천 NCC 같은 NCC 생산량을 최대 370만 톤, 한 25% 정도 줄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쟁력을 잃은 범용 제품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부가 가치의 스페셜티로 옮기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을 보면은요, 내수 시장 수요 대비 전체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의 비중이 245%입니다. 우리 자체적인 소화량의 2.5배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생산하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애시당초 수출 기반으로 큰 기업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이 찍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수출은커녕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산 사다 쓰는 게 더 싸게 먹히는 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수에서 소화할 물량만 남겨두고 여기에 수출할 물량 조금만 더 해서 남겨두고 이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싹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굉장히 옳은 방향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를 기업들에게 누가 사업을 접을지 누가 사업을 계속할지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을 짜갖고 와 라고 던져줬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연말에
뭐 금융 지원을 해줄지, 세제 혜택을 줄지, 규제를 완화해 줄지 그때 가서 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됐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삼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석유화학 기업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너는 포기하고 누구한테 너가 이거 받아서 해라고, 이거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거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IMF 때처럼 정부가 직접 나갔어서 막 은행 통폐합하고 막 기업 막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길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 수십 개의 길에서 기업들이 이해타산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은 거를 몰아갖는 이런 식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접근에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정의 기술력도 차이가 나고 또 이 에틸렌을 어떤 용도로 생산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이 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기업 자율에 맡겨두겠다라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건 다시 여천 NCC 사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천 NCC에 일단 돈부터 지원하자라고 했던 한화, 그리고 이거를 잘 따라오기 싫어했던 DL, 이 사이에 볼썽사나운 여론전까지 벌어졌잖아요. 이 여론전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DL의 이해욱 회장이 이 여천 NCC는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라서 내 더 이상 돈을 못 꽂는다. 즉 대림은 여천 NCC를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게 한화의 주장이에요. DL이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폭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졌었거든요. 진정성 있게 오너가 참석하면서 진행을 한 것인데 특정 표현을 갈취하여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 안에 공동 대주주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 불일치가 일어나고 결국은 거의 뭐 멱살잡이 수준의 싸움까지 가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 석유화학을 기업들끼리 알아서 당신들끼리 누가 폐쇄하고 누가 이어받을지 결정하세요라고 던져준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바뀐 이런 모양새다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 업계의 반응도 회의적입니다. 기업들이 실무 협상을 시작을 하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라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다 떠나서 비즈니스적으로만 냉철하게 보면은 여천 NCC 같은 곳에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넣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는 왜 이번에 굳이 또 돈을 넣자고 했을까? 여기를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조금만 있으면 정부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데 그 며칠 전에 도미노 붕괴 신호탄을 쏴버려? 이거 미쳤습니까? 이거 뭐 무슨 꼴 당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저 DL 눈치 좀 챙겨.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뭐 이번에만큼은 돈을 넣고 가야 된다. 구조조정 때까지는 한번 버텨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 자체를 축소를 하는 형태다 보니까 감원이나 시설 폐쇄 같은 굉장히 큰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금 안 하면 고름을 방치했다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후면 절반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기업은 더 전향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